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잠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완전 이제 세계 시장에 치명타를 가져다 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완전히 좀 증시가 완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좀 써드릴게요. 이번 변이 바이러스 이름은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확산세가 좀 퍼지고 있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이제 돌파 감염을 주도로 하고 있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보다 무려 2배 이상 지금 높다고 합니다. 전염력이.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이 강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에 대한 압박감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럼으로써 주가가 평균 전 세계 4%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증시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ETF 종목에도 치명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이제 회사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면은 그 주가는 금세 다시 복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코로나19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 주가 완전히 눌러 앉았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장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경신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우하향을 하면서 요 시점에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때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시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 방송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삼촌불패 가족분들의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서 흔들리시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지,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가 돈을 빼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과 우려를 좀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00번 말씀드려도요, 사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폭락장,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오진 않았지만 몇 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또 상승할 텐데 또 하락을 하다가 어차피 또 상승할 텐데 이렇게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면은 ETF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좀 매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겁이 난다. 그러면은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 계속 하시는 분들만.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주식 투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다가 플러스 날 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 손절,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날 때 더 떨어질까봐 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서 쌈짓돈 모아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초우량주라는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내고 나간다고 하면은 외인들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좀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하고자 삼성전자 1500% 좀 대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뭔가 EUV 장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10년 전
네, 그러니까 극자외선 EUV인 노광 장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는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ASML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장비가 지금 10년 전만 해도 얼마인지 아셨나요? 3,63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3,630억이었던 돈이 무려 5조가 넘었습니다. 5조 5천억 정도 지금 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는 15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SML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납품업체 구조상 사실 을 위치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한정적인 이제 생산 대수로 인해서 현재는 슈퍼 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독립적으로 이제 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가 한 두세 개 있으면 서로 가격을 깎아내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0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ASML이라는 회사를 사실 인수를 할 뻔 했습니다. 네, 인수 추진을 했었어요. 그치만 좀 하진 못했는데요. 그치만 이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공정 이제 가치금융 자산에서 ASML의 보유 주식 수는 629만 7,780주입니다. 그러니까 ASML의 전체 지분의 1.5% 좀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삼성표자분들 네, 가격과 지금 퍼센티지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이제 7,141억 원이었던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1년 새에 3조 원가량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3조. 그래서 취득 원가 원래는 3,630억 원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ASML 주가는 올 들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4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때 지금 500달러 장을 마감을 했을 때 ASML의 주가는 889.3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달러였던 주가가 880달러, 거의 900달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분 가치가 올랐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주주로서 사실 쏠쏠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데요. 사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사실 지분이 이제 장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제 과거인 이제 ASML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당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EUV 이제 장비 공급 순서가 결정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SML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지난 2012년도죠. 네, 요때 이후에 당시 한 3% 정도 요렇게 사들였다가 2016년 지분의 절반 1.5% 정도를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와 이제 비슷한 시기인 이제 인텔과 TSMC,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이기도 하죠. 이 이제 두 회사도 지분율을 이제 TSMC는 15%, 그리고 ASML은 5% 정도 좀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텔은 보유 지분율에 현재 3%까지 좀 대폭 낮춘 상황이고요. TSMC는 2015년 지분에 좀 전량을 매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ASML 네,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노광 장비 시장에서 무려 85% 정도의 점유율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가장 확실한 독점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로는 이제 니콘과 캐논이 있긴 하지만 격차가 너무나도 지금 벌어져 있고요. 니콘과 캐논 요 이제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이제 노광 장비를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노광 장비 가운데 EUV 장비는 결국 ASML이
10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광 장비는 어떤 빛을 쏘느냐에 따라서 공정 횟수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불화 아르곤이라고 해서 7나노 네, 요렇게 이제 공정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지금 어렵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을 하려면 이 ASML에서 회사가 제품을 납품을 하는 EUV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5나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하의 미세 공정까지 도달을 한 상태인 만큼 EUV 장비가 너무나도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드림의 업체들까지 EUV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사실 노광 장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ASML에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장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SML은 내년 생산량까지 모두 주문이 모두 좀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SML의 EUV 생산량은 지난해 31대, 네, 2020년도에요. 그러면 2021년, 네, 올해죠. 올해는 대략적으로 40대 정도 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9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2년,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55대, 네, 55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60대, 이렇게 좀 늘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파 여러분들 지금 이재용 부장이 사실 이제 10월달에 ASML 지난해 좀 찾아가서 물량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좀 남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문자인 이제 삼성전자는 고개를 숙이고 슈퍼을의 위치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SML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에도 선수문 이제 수요가 좀 견조하고요. 경쟁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패자분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EUV 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5나노 3나노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투자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고 해도 다시 주가는 원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유동성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